자, 등기 대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렇게. 자, 뭐라고 나왔죠?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과 뭐가 있죠? 절차법상 등기사항.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자,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 뭘까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안 잡힌 거예요, 개념. 지금 어려운 거, 모의고사 보니까 뭐의 40문제 중에 어려운 거 한 4-5개만 맞았지. 쉬운 거는 전부 다 틀리고 있어요. 왜 쉬운 건 다 틀릴까요? 배운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기초는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사실 뭐의 기초는 다 까먹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몇 개 정도만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40문제 풀고 나니까 모의고사 몇 개? 아는 게 7개에서 8개. 7개, 8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뭘로 풀었어요? 감으로 풀었죠. 감으로 풀지 않으려면 어때요? 정확한 용어 개념이 성립이 돼야 돼. 그러면 봐봐요.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이 뭐냐? 자, 등기를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를. 자,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거든. 필요로. 그러면 여기에다 요자를 빼니까 어때?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거든.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으니까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186조와 점유 취득시효가 있다고.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뭐냐?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한번 봐봐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그러면 요거는 등기를 반드시, 요거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죠. 할 수 있는 사항. 차이점을 한번 봐봐요. 할 수 있는 사항. 그러면 여기는 등기를 반드시 하는 사항이죠.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야. 자, 그럼 대표적으로 여기 봐봐요. 임차권은 채권이 물건이. 채권. 그럼 임차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일까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일까요? 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뭘까요? 이게 등기 능력이야. 그래서 개념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차권은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자, 우리가 이제 매매가 있죠. 매매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몇 조죠? 186조. 매매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야.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뭘까요? 186조와 그 다음에 뭐예요? 대표적인 점유 취득시효가 있다는 거. 점유 취득시효. 그러면 186조 사유와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를 반드시 요하는 사항이거든.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개념 정리가 돼야 돼. 실체법상 등기사항이 뭐냐?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뭐예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거기 봐봐요.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그래서 대표 선수가 자 2번 186조와 245조이랑 무슨 취득시효죠? 점유 취득시효예요.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뭘까요? 가로 안에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옆에다 등기 능력이라고 써놔요. 그럼 등기 능력. 앞으로 이제 임차권,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임차권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포함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어디가 더 넓어요? 절차법이 넓죠. 그래서 거기 맨 밑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험이 나온다고.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곧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맞죠? 절차법상의 등기사항과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그렇게 시험에 출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열심히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뭘까요? 여기 봐봐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186조와 점유 취득시효.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봐봐요. 20년 자주 평공인하면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어때? X.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무슨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무슨 능력? 등기 능력.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죠. 등기를 하게 되면 채권이 물건으로 작용돼서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천천히 해요. 저희가 학교 가는 사람의 공통점은 이게 뭐예요? 요게 강해요. 뭐라고 써놨어요? 멘탈이 강합니다. 멘탈. 자기가 7.5 나오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점수에 따라서 사람이 멘탈에 붕괴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7.5 맞으면 어때? 7.5 맞으면 어때? 합격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전부 떨어지는, 85점 나오면 뭐 해요? 시험장 가서 멘탈이 약하면 깨지는데, 제가 그래서 읽어봐요. 무슨 형이에요? 모의고사 형이에요. 제가 모의고사 볼 때는 진짜 잘 나와요. 시험장 가면 어때요? 떨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모의고사 실제 시험에는 약해요. 실제 시험은. 모의고사 잘 보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여리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리다는 거. 멘탈이 강해야 돼, 멘탈. 자, 그러면 저희가 가서 부지런히 외워요. 그래서 외우다 보면 어느 날,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여기 한번 읽어봐요. 요즘 또로트가 이게 유행이라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찐. 읽어봐요. 찐이야. 뭐예요? 진짜. 이게 인터넷 속으로서 찐이 뭐예요? 이게 진짜라는 뜻이거든. 진짜가 나타나. 언제도 하다 보면 진짜가 나타나요. 그게 감이라는 거야. 근데 진짜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 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멘탈을 좀 강하게 해서.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해요. 여기도 봐봐요. 몇 번 반복이 됐어요? 4번이죠. 찐이야. 그쵸?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기가 이걸 암기할 때까지 반복을 하라고. 이거 읽어봐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그럼 186조 뭐예요? 점이요, 취득시효. 여기는 뭐예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그건 뭐예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예를 대표적으로 임차권. 우리 법률용어로는 뭐예요? 등기 능력. 그럼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봐봐요. 자, 주유소 캐노피는 자, 등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등기 능력이 있다. 어때? X예요. X죠. 주유소 캐노피는 뭐가 없어요? 지붕이 없는 게 아니라 벽이 없죠. 그러면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다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으면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래서 이제 42페이지와 관련돼서 등기할 사항과 관련돼서 꼭 외워야 될 것, 그걸 정리정돈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43페이지 가서 이제 등기사항을 봤으니까 이제 봐봐요. 등기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물건이 나오겠죠. 물건에다 주로 한번 닦아놔요. 자, 그럼 봐봐요. 이제 기초 대략이 됐나 봐봐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물건 그런 사람 공부가 안 된 사람이야. 물건 그러면 토지와 건물 이렇게 나와야 돼. 여기 물건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등기 종류들이 모든 것 그걸 활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등기사항인 물건은 뭘까요? 토지와 건물이에요. 그럼 자 봐봐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과 임목을 대상으로 한다. 어때? X. 자, 그럼 지난주 공부한 사람 봐봐요. 토지는 뭘로 써? 또 까먹었죠. 공부를 안 한다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필지, 그죠? 하천법상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단, 영위권은 설정할 수 없다. 방조제는 건물이 토지, 그죠? 토지 구문 방조제는 지목은 있어, 없어? 없어. 즉, 제방이죠. 그러면 건물 한번 읽어봐요. 정착성, 애기분단성, 용도성, 그죠? 그러면 애기분단성은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게 하나가 있죠. 그래서 개방형, 축사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등기법 다 끝났어요. 등기의 종류를. 자기가 활용을 못 해먹어서 그러는 거지. 자기가 활용해 먹을 수 있다면 지금 그러면 뭐예요? 기초 체력이 이게 물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봐봐요. 물건 그러면 물건으로 읽는다고. 어떤 사람 물건으로 안 읽어요. 토지와 건물로 있지.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는 몇 종류이다? 2종류.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법정지상권이 붙어 있죠.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이혼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법정지상권.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어떤 사람 봐봐요. 등기 대상인 물건을 외울 때 요거 물건의 종류를 외운다고. 아닌 것.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기존에 했던 것을 요걸 활용해서 요게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파악하는 게 진짜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과목이 너무 많아요. 몇 과목이죠? 6과목. 이 과목 하면 이 과목 받고 저 과목 하면 저 과목 받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스케줄을 잘 잡아야 돼 머릿속에. 그럼 거기 한번 봐봐요. 이제 등기사항인 물건. 자, 1번에 지붕이 있대 없대?
이때 그러면 지붕 있는 키워드네. 건축물 다 요건 갖췄네. 자, 고정 동그라미, 온실 동그라미, 정착성, A기 분단성, 영도성 다 갖췄네. 지난번에 뭐라고 나왔죠? 사이로. 사이로가 뭐예요? 저장 창고거든. 그럼 세 가지 요건을 갖췄다. 모두 등기 능력이 있다. 자, 유리 저장 탱크.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뭐예요? 정착성, A기 분단성, 영도성을 갖추면 유리 저장 탱크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자, B가 뭐예요? 비석이죠. 각이 직각이야. 자, 비석을 오래오래 자, 이렇게 봐봐요. 자, 비석이라는 게 있는데 비석을 이렇게 해서 큰 이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은 이걸 생각해요. 비석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해둔 게 이게 비각. 이게 아니에요. 비각이라는 것은 크게 비석을 중점으로 해서 집을 이렇게 져서 타인도 관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는 거야. 보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비각이야. 이게 비석이고 이게 직각이죠. 합치니까 뭐예요? 비각.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오면 꼭 상식적으로 우리가 잡아두라는 게 있죠. 읽어봐요. 자, 공통점이 뭐예요? 전, 당, 각, 합. 공통점은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예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자, 봐봐요. 뭐예요? 집이죠. 집. 집전, 집당, 집각, 집합. 우리나라는 집에도 서열이 있어. 집에도 서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현재 상태에서 제일 잘 지키고 있는 게 뭘까요? 사찰이야, 사찰. 사찰이 입구로 가봐요. 정면에 있죠. 무슨 전이잖아. 옆에 보면 무슨 닭이라고 현판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각, 무슨 합이야. 그러니까 집에도 서열이 있어. 그래서 읽어봐요. 조선시대 왕을 뭐라고 그래? 전하. 이렇게 하는 거야. 전하. 그러면 여기 뭘까요? 그러면 여유당이잖아. 여유당이죠. 그러면 여유당이라는 것은 뭘까요? 2등만 머무를 수 있어. 그러면 여유당에서 머물러서 책을 편찬했다. 그러면 여유당은 누구만 머무를 수 있어요? 영의정하고 왕자만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글은 어디에서 편찬했어요? 지편전에서 편찬했죠. 지편전.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각하 그러면 남바 뭐예요? 남바3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앞으로 각하라는 단어를 못 쓰게 했어. 내가 남바3냐 인마? 앞으로 각하하지 말고 대통령이라고 그러라. 자, 우리 명성황후 때 고정황제 있죠. 그때를 뭐라고 그래? 고정황제를 쪽발이가 뭐라고 그래? 합하라고 그러죠. 천황에서 뭐다 서열이. 그러니까 우리 고정황제를 뭐에 서열 4번째로 봤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합하라고 그런다고.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가 뭐예요? 비석이죠. 비석. 비석에다 요렇게 뭐예요? 토지 오래오래 그 뭐에 간직할 수 있도록 관광객도 보고 섭돌도 조장할 수 있는 거. 여기 뭐예요? 비각이고 비석이고 이게 뭐예요? 직각이죠. 합쳐봐요. 비각. 그래서 비각도 정착성도 갖췄고 애기 분단성도 갖췄고 건물의 용도에 맞아요. 그래서 비각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개방형 축사. 개방형 축사는 뭐가 없어요? 주벽이 없죠. 자, 개방형 축사는 뭐예요? 자, 너무 우사해야 돼요. 우사. 그 다음에 거기 우사가 뭐예요? 소정. 그래서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요. 200제곱미터. 작년엔 200제곱미터였죠. 바뀌었어요. 100에서 200에서 100으로 확인해 두셔야 되고. 자, 국유재산, 일반재산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하천법상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죠. 단,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용의권은 설정할 수 없어요. 용의권이 등기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천의 용의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용의권은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대표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도로법상의 도로,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가로 열고 사도라고 써요. 10번에 방조제. 어디에? 토지의 건물이에요. 토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전유 부분. 아파트 전유 부분. 그 다음에 12번에 계약상 공용 부분. 노인정과 관리 사무실이죠. 계약상 공용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부속 건물 되고요. 판례가 인정해주고 있고.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되고요. 집합 건물의 구분 점포. 구분 점포가 거의 옆에다 써요. 상가. 평면 매장도 등기 능력이 있다. 자, 이번에는 등기할 사항이 물건, 아닌 물건을 볼까요? 지붕이 있대, 없대? 어때? 그럼 X. 비닐하우스,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는다. 자, 폐유조선,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 용도에 맞지 않죠. 수주, 급유 탱크, 정착성이 없다. 터널,
교량 토굴. 토굴이 뭘까요? 땅굴이죠. 그 결론적으로 등기 능력이 없다. 농지 개량 시설의 공작물, 농지 정착성이 없죠. 고로 등기 능력이 없다. 자, 7번에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 건축물, 가설 동그라미, 정착성이 없죠. 공유 수면을 두 자로 건축은 뭘까요? 바다. 옥의 불장은 뚜껑이 없죠. 즉 지붕이 없네. 고로 등기 능력이 없다. 제어상가의 통로, 등기가 안 됩니다. 방조제의 부대 동그라미, 건물의 부대, 고로 정착성이 없다. 자, 12번에 주구조상 공용 부분 뭘까요?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기 능력이 없죠. 자, 주유소 켜놓기 뭐가 없어요? 주벽이 없죠. 그래서 주유소 켜놓기는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걸 우리가 요것듯이, 요거 한번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걸 요걸 활용해 먹어야 돼. 이걸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감을 잡을 때. 그러면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단, 영위권은 설정할 수 없다. 그럼 오늘 프린터 받은 거 한번 1번 봐봐요. 1번 한번 풀어볼래요? 자, 금방 배우면 바로 풀려요. 그렇죠? 일주일 지나면 가물가물하죠. 자, 그럼 봐봐요. 하천법상이 하천으로서 등기부상 지목이 하천으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거. 반대해서 가면 영위권이 아닌 걸 골라라 이 소리죠. 1번은 돼요, 안 돼? 기억은 돼요, 안 돼? 되죠. 건전항은 되죠. 임차권 안 되죠. 지상권 안 되죠. 지역권 안 되죠. 정답은 2번 거죠. 그러면 과거에 한번 봐봐요. 그러면 하천법상의 하천에 소유권과 건저당 설정을 할 수 없다. 어때요? X.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천법상의 하천은 뭐가 안 되죠? 영위권만 설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상권이 등기되는 게 아니라 지상권 자체는 등기가 되죠. 그런데 하천의 영위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위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여기에 법무사 정도 수준이야. 법무사. 이게 정도가.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다시 요약집으로 와서 43페이지 보니까 자, 등기 대상인 권리가 나와 있죠. 그러면 권리 우리가 이제 갈고 닦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할 수 있는 거. 거기 밑에 가봐요. 등기하여야 할 권리가 있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러면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찾았어요? 예, 요거만 7개 점검해 두면 되겠죠. 자, 점유권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산질권 없죠. 유치권 없죠. 주의토지 동영권 안 돼요. 자, 분묘기지권 안 되고 특수지역권 안 되고 구분지상권, 구분 임차권이 지상권이 임차권. 그럼 요 7개를 딱 정리정돈해서 마무리 딱 해놓으라고. 항상 뭐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까먹지 않도록. 그럼 여기에서 실수가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이거야.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성적이 안 나온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여기 봐봐요. 이렇게 공부한다. 봐봐요. 동산질권, 권리질권. 둘 다 공통점이 질권이야. 왜 그러면 질권에다 동그라미 하는데 어디에다 동그라미 해야 돼? 동산질권, 권리질권. 자, 동산질권이 뭐예요? 제가 술 먹고 돈이 없어요. 반지 맡기는 거. 그게 바로 동산질권 설정한다고 그래요. 여기 특별법이 뭐예요? 전담포죠. 그러면 동산질권은 그러면 봐봐요. 반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권리질권은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권리질권의 목적물은 뭘까요? 저당권밖에 없어. 저당권. 저당권을 두 자로 건쳐봐요. 권리죠. 그게 권리질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권리질권의 대상은 저당권이에요, 소유권이에요? 저당권이죠. 그러면 권리질권은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권리질권은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과거의 기출지문 한번 보죠. 권리질권은 저당권의 부기등기 없이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어때? X. 과거의 기출지문 형태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뭐를 조심해야 돼? 동산질권이냐, 권리질권이냐, 실수 없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구분 임차권이라는 게 나와요. 구분 임차권 찾았어요? 예, 구분 임차권하고 그 밑에다 써봐요. 또 시험 잠가면 또 이제 봐봐요. 구분 임차권하고, 자, 구분 지상권이 있어요. 구분 지상권. 자, 시험 잠가면 착시 현상이 벌어져요. 여기는 임차권이 지상권이. 임차권. 여기는 지상권. 구분 임차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돼. 법적 근거가 없어서. 구분 지상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구분 지상권은. 대표적으로 뭐는 제외된다. 수목은 제외된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하세요. 등기법은 한꺼번에 하면 병이 나버려요. 병이 나버려요. 근데 지적은 하루 날 잡아서 그냥 한꺼번에 정리해도 돼요. 자, 지적은 그러면 요약지 끝났으니까 1시간이면 다 끝나야 돼. 이렇게. 등기는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한 문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등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적인 종합예술이라는 거야.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은 그래서 달락달락 끝나는 거라고. 달락달락. 그러니까 등기는 절대 서두르면 안 돼. 서두르지 않아야 과목이 세 과목이 있어. 뭐가 있을까요? 민법, 그 다음에 등기, 그 다음에 중개사법. 얘네들은 대충 하면 대충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안 하는 것만 못한다고. 이거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시간들이. 자, 뭐 만약에 나 공법이 안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한마디로 공부 안 했다 이 소리야. 공법은 뭐예요? 부지런히 외우면 됩니다. 부지런히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지적도 마찬가지, 세법도 마찬가지야. 기본적인 틀이 암기가 돼야 돼. 암기 안에서는 절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차 과목은 결론적으로 무슨 테스트야? 암기력 테스트야. 암기력 테스트.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암기를 잘 해놓으라고요. 구분 임차권은 X, 구분 제한권은 O가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43페이지와 관련돼서 그 밑에 박스가 하나가 있어요. 별표 5개 넣고 대비를 단단히 해야 돼. 자, 그러면 요것만 잘, 요거 박스가 정리만 잘 됐더라도 뭐예요? 요번에 모의고사 등기법은 4문제는 건졌다. 4문제는 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이 한번 봐봐요. 자기가 이제 잘 봐요. 자, 여기 다 있으니까 쓸 필요 없이 다 봐봐요. 자, 그동안 이제 기초공사가 다 됐기 때문에 봐봐요. 요거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자, 한번 봐봐요. 자, 요거는 그러면 키워드가 몇 개? 공부를 하는 사람 봐봐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봐봐요. 자, 이렇게 한다고.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아니야. 키워드는 2개야.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의 일부, 권리의 전부. 일단 요거부터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번호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번호를 붙이니까 봐봐요. 자, 토지 일부야. 그러면 자, 문제 풀 때 봐봐요. 토지 일부. 그러면 1번 앞에 보자. 토지. 부동산의 일부는 몇 번? 1번이 되는 거네. 1번이 돼. 자, 이거부터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 따지는 연습. 자, 건물의 지분이에요. 건물의 지분 몇 번? 건물의 지분. 요거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지분이 포인트죠. 지분이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그래? 이게 지분이거든. 지분. 그러니까 이거부터 뭐에 찾지를 못하니까 뭐에 대비극이 시작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건물의 전부. 몇 번이? 2번이 1번이. 2번. 건물. 전부. 그렇죠. 건물의 전부. 그렇죠. 건물의 전부라는 것은 부동산의 전부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러면 봐봐요. 자, 소유권 일부예요. 소유권 일부. 소유권 일부. 이거 읽어봐요. 일부, 소유권. 두 자로 건치면. 권리. 그래서 지난주에 권리. 소유권을 권리를 읽어내야 돼. 그러면 권리의 일부 뭐예요? 지분. 정답은. 아니, 정답이 아니라. 요즘 어제 문제를 하루 종일 보니까 정답이라고 그러네요. 자, 권리의 일부는 뭐라고 그래? 지분. 그렇죠. 지분.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요거 읽어봐요. 사형. 여기 뭐예요? 그렇죠? 용익권능이야. 그러면 용익권능 그러면 대표 선수가 5개 자주 출제되는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구분, 지상권, 그 다음에 임차권.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부동산 자체 일부에 사용수익 할 수 있죠. 부동산 전부 사용수익 할 수 있죠. 권리 일부 지분에 대해서 어디에 미치는지를 몰라. 그러면 요거는 공유물 처분의인가 돼서 요거는 사용수익이 안 돼. 어디, 지분이 어디에 미치는지 모르거든. 근데 권리의 전부에는 미치죠. 오죠. 그렇죠. 오라는 거. 자, 여기는 뭐예요? 처분 권능.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저당권, 건저당,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자주 출제되는 게 한 6개. 자, 부동산 자체 일부엔 돼, 안 돼. 이유는 일물 일건지 이배되기 때문에. 그럼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자,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돼야 안 돼? 되죠. 지분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죠. 권리의 전부 가능하다. 자, 소유권 읽어봐요. 또 보전이다. 처음이.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여기 보전은 뭐예요? 그럼 보전을 읽은 사람은 이번에 소유권 보전 듣기 나오면 틀렸겠네. 보전은 뭐예요? 보전. 요건 처음이죠. 요거.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그렇죠. 그럼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만약에 A가 집이 있어요. 새로 건물을 신축했다고. 무슨 취득? 원치 취득. 그러면 깨끗해, 안 깨끗해? 그럼 등기원인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원자도 없어. 건물을 신축하면 요 A가 쫓아가서 지붕만 등기해 주세요. 부동산 자체 일부 되겠냐면 하지. 상식적으로. 부동산 전부에는 돼야 안 돼? 되죠. 근데 A, B, C 세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몇 분의 1이죠? 3분의 1. 그러면 A가 쫓아가서 3분의 1만큼만 보전 등기해 주세요.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X죠. 권리의 전부 되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이제 엄청나게, 이제 요걸 못하면 앞으로 등기부 비극이 시작돼. 독해를 할 능력이 없어요. 독해 풀 수가 없어, 문제 자체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제. 맨날 외우고만 있지. 봐봐요. 자, 여기 한번 생각해봐요. 소유권자가 A 동일해요. 근데 여기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 전세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요. 소유자는 동일합니다. 합병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유는? 자, 영위권은 부동산 자체의 일부도 되고 부동산 전부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 모른다는 것은 이제 합병의 연결고리를 못 찍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소유자는 동일합니다.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출발 두 필지죠. 전세권 전부, 지상권 전부죠. 합치니까 일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거든. 그럼 영유물 관계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자, 그러면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우리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설정하지 않아서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전부죠. 설정하지 않았죠. 합치니까 일부가 돼버렸잖아. 부동산 자체 일부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럼 이번은 결론적으로 요 사이에다 이제 한번 써봐요. 거기 부동산 전부 일부에 대해서 사이에다 이렇게 영위권을 묶어서 이때는 합병이 가능, 불가능? 가능. 합병 가능하다. 이제 약간 추가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죠.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토지대장이 아니라 도면을 첨부해줘야 돼. 그래서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거든. 그럼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도면을 첨부해줘야 된다는 거야.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저희가 요걸 이제 생각해서 봐봐요. 자, 우리 29회 때 2.5점짜리 봐봐요. 자, 토지 일부의 지상권 설정된 것이 토지대장은 첨부한다. X죠. 여기 봐봐요. 뭐예요? 일부죠. 토지대장이 아니라 도면. 도면 중에서 무슨 도? 지적도. 그죠. 지적돼요. 그러면 여기 또 온다. 우리 형님들 봐봐요.
여기 토지대장이 아니라 지적도, 토지대장이 아니라 지적도. 여기에다 이제 한번 당하고 나니까 또 여기 뭐로 또 건설하는 자식. 토지의 전부에 대해서 도면을 첨부한다. 그때 X.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거든.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이제 활용할 때,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틀을 잡아서 머릿속에 하는데, 우리가 왜 이거 틀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워놓고, 이제, 그러면 애워놨기는 애워놨는데, 어때요? 애워놓기는 애워놨는데, 써먹지를 못하죠. 그게 이제 이해의 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의 폭이. 이해의 폭이 필요해요. 까마귀 머리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기는 뭘 안 좋아요. 까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자, 그러면, 까마귀가 요즘 뭐예요? 얘네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나의 까마귀 때문에 난리래. 까마귀 절도. 까마귀가 여기 핸드폰을 놔두면 까마귀가 가지고 날라버린대요. 까마귀가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까마귀가 좋아요. 깍깍 울죠. 막 운다는 소리는 누가 죽었다는 소리. 까마귀 동료가 죽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깍깍하죠. 얘네들은 설파할 줄도 알아. 설파할 줄도 한다라는 거예요. 설파할 줄도 아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우리는 까마귀보다 더 낫잖아요. 까마귀보다 못할 수는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걸 활용해 먹을 수 있어야 이제 진정한 챔피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봐봐요. 이제 반복하다 보면 봐봐요. 자, 읽어봐요. 영의권에는 뭐가 없어? 지분이 없어. 처분 권능에는 뭐가 없어? 부동산 일부. 그렇죠? 소유권 보존 등기로 뭐가 없어요? 부동산 일부는 안 돼. 무조건 전부 해야 된다는 거. 저 이제 활용해오면 먹지 못하니까 이제 틀리는 거죠. 봐봐요. 자, 이제 저희가 뭔가 성관을 찾아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문이 하나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이 지문이 이제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대지권에 대한, 그렇죠? 대지권에 대한 무슨 건? 전세권. 그럼 봐봐요.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무슨 권능? 영위권능. 그러면 대지권에 대한 영위권, 전세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만 해와요. 수학 문제 풀듯이 풀지 않고요. 자, 이것만 해온다고. 그러면 대지권은 뭐예요? 전세권은 뭐하고 친하지 않아? 지분. 그렇죠. 그러면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 돼야 안 돼. 되죠. 부동산 전부도 되죠. 권리 일부 즉 지분은 안 되죠. 그러면 권리의 전부는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요 밑에 한번 가볼까요? 이거 읽어봐요. 대지권에 대한 이렇게 들어봐요. 요 밑에 지분이 깔려 있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말은 지분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의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지권에 대한 이 말은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어때? X, 그렇죠. X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가 이제 수학 문제 풀듯이 이렇게 푸는 거야. 우리 법도 수학하고 똑같아. 봐봐요. 자기가 처음에는 뭐예요? 일부다. 분석을 하는 거야. 일부 앞에 권리가 붙었거나 권리의 일부 뭐다 지분이거나. 그러면 뒤에 보니까 지분이 붙어 있거나. 오케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로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법은요 참 규칙적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수학 문제 풀듯이 손으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 형님님들은 문제를 풀듯이 눈으로 풀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수학 문제 풀듯이 자기가 낙서해 가면서 우리가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11월 달, 12월 달에 뭐 하려고 수업을 들어요? 요 길을 뚫으려고, 길을 뚫으려고. 그러면 그러면 1, 2월 달에 왜 들어요? 눈을 뚫으려고, 눈을.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3, 4월 달에 왜 뚫어요? 입을 뚫으려고. 그래서 이제 눈, 코, 입이 다 뚫렸네. 그럼 뭐가 움직여? 자, 손이 움직이기 시작해, 손이. 그게 바로 문제풀이야. 문제풀이. 자, 그래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숙지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돼. 그러면 거기 한번 가봅시다. 자, 문제 2번 한번 가봐요. 문제 2번. 자, 문제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수학 문제 풀듯이 해오고 있는지, 그냥 생각 없이 풀고 있는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됐어요? 그럼 봐봐요. 요거 봐봐요. 지금 요 문제 풀면서 요걸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요걸 생각해서 이렇게 갑니다. 따져볼까요? 자, 저당권 줄 서놔봐요. 이제 수학 문제 따듯이 저당권. 저당권에 대해서는 뭐다?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앞에 가니까 토지 일부네. 토지 일부라는 것은 부동산 일부. 일물일 건지 입에되죠.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 그렇죠. 사소한 거지만 따지는 연습을 하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 문제 2번이 각 파트에다 쏘시고 들어간다. 여기에서 뭐 경우의 수가 1444개 지문이 나와. 이 도표는 무조건 5점짜리야. 5점짜리.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2번 볼까요? 자, 저당권 줄 서놔봐요. 저당권. 저당권하고 친하지 않는 거 부동산 일부죠. 그럼 부동산 일부 앞으로 가니까 토지의 뭐예요? 토지의 지분이네. 요거는 지분이 포인트네.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민법에서 봐봐요. 다음 중 저당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이 설정이 가능하다. 어때? X. 부동산 자체 일부는 안 되죠. 오네요. 자, 지상권 줄 서놔봐요. 지상권. 키워드가 지상권이죠. 사소한 거지만 좀 따져. 지상권 키워드를 잡아서 지상권은 무슨 물건? 영입물건이죠. 그럼 영입물건에 지나지 않는 거 뭘까요? 따로 지분이죠. 그럼 앞으로 가니까 뭐예요? 토지의 일부네. 그러면 부동산 일부네요. 부동산 일부의 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전세권은 전세권 줄 서놔봐요. 전세권은 소용이 권능이죠. 앞으로 가니까 일부 앞에 토지가 붙어져. 그럼 부동산 자체 일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자, 5번은 전세권. 근데 전세권은 두 개의 지문이 나오죠.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할 수 있거든. 앞에 건물 일부, 부동산 자체 일부에 전세권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3번, 4번, 5번 공통점은 뭘까요? 일부죠. 일부 밑에 베이스 도면 전부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얘네들은 토지 일부에도 가능하니까 뭐예요? 합병이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뭐예요? 한 문제짜리가 아니에요. 이 문제 2번에서 수백 문제가 반성한도 된다고. 이게 간단한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예요? 엄청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파트 이제 강론 파트에 쓰시고 들어간다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가보죠. 3번에 등기가 가능한 경우. 자,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에 가등기 줄 서놔봐요. 키워드는 가등기래.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전입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물권적 혜택을 장차 발생. 이제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가니까 소유권 보전 동그라미. 보전은 뭐예요? 처음이죠. 소유권은 가꾸를 최초로 개설하죠. 가꾸를 최초로 개설하는데 순위를 보전할 이유가 없어. 고로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전할 증거권이 없고. 자, 그러면 이번에 전세권 줄 서놔봐요. 키워드를 먼저 줄을 거나 이제 따지 분석을 하라고. 앞에 가니까 뭐예요? 공유지분이죠. 예, 지분만 키워드를 잡으면 돼.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3번은 지상권 줄 서놔봐요. 지상권. 앞에가 뭐가 붙어서? 농지죠. 농지 지상권은 돼, 안 돼? 돼. 농지 전세권은 안 돼.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그러면 4번을 비교를 해놓으라고 그랬네. 전세권 줄 서놓고요. 전세권이 키워드고 앞에 뭐가 붙어서? 농지 전세권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3번하고 4번을 비교해두라는 거고. 자, 그러면 근거를 물어보면 뭐 이렇게 답변해야 돼. 민법 303조 단서의 농지는 전세권의 대상이 아니다. 또 하나 근거는 우리 부동산 등기 규칙에 농지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놨거든. 자, 그러면 5번 가보죠. 5번에 어디가 포인트예요? 유치권이 키워드야.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고로 등기 능력이 없다. 자, 지금 2번하고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이 이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유정 하나 알면 뭐 하겠고. 그러니까요, 2번 5개, 3번 지문 5개, 이걸 자기 걸로 완전 녹아들어서 걸어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보존 등기, 유정 등기, 건전한 설정 등기,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4번을 한번 풀어봐요. 4번. 자, 4번.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것. 1번의 키워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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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의 사건이죠.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유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맞네요. 자, 이번에 키워드가 어딜까요? 지상권이죠. 지상권 출처나봐요. 뭐예요? 요거는 2번은 지상권을 출처하셔야 돼. 그러면 지상권은 봐봐요.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분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라는 정답은 2번 거죠. 지금 이걸 활용해 먹는 거거든. 지금 이걸 활용해 먹어서 이게 지문에. 근데 이걸 활용을 못 해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번에 가봐요. 3번의 키워드는 어딜까요? 전세권. 그러면 앞에 가니까 공유 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분, 전세권 없다. 세 군데만 탁탁 된다고. 세 군데만. 맞네요. 자, 그러면 4번에 한동 건물의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잘라봐요. 그거는 사적이야, 사적. 여기에서 키를 찾아요. 전세권이거든. 전세권이 줄을 끊어요. 앞으로 갑니다. 건물의 일부죠. 부동산 자체의 일부죠. 그럼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걸로 가능하다. 이렇게는.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은 안 되죠. 판례에서 인정한 거니까. 확인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그럼 지금 안 되는 게,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등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2번, 3번, 4번, 요 5개, 15개 지문을 자기가 자유자재로 구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냥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여기에 워낙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생각 없이 외우거든. 그러니까 며칠 지나면 어때요? 까먹는다. 며칠 지나면 까먹는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요거 외우라 그랬더니 어떻게 외우는지 아세요? 읽어봐요. 이렇게만 해요.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억나는 것은 뭐밖에 없냐? 뭐가 온대? 그걸 모른다는 거야.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의 90%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거야. 90%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완벽하게 자기 걸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기에 머릿속에 하나의 공식처럼 뭐에 딱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2번, 3번, 4번을 풀어보면 자기가 그냥 외우고 있는지 따지고 있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그걸 따졌다. 따지는 사람은 민법 볼 것도 없어. 민법 중계는 거진 8, 90이 나올 성적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외우는 사람들은 역시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를 한번 따져보고요. 그럼 오늘 봐봐요. 여기 봐봐요. 한번 쉬어봐. 나중에 쉬는 시간 몇 분이 나왔는지 한번 쉬어봐요.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1, 2차 동차 합격하는 사람들이야. 동차 합격하는 사람들이. 거진 공시법은 자신이 없으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뭔가 기타 과목이 조금씩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합격자 모임 인사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합격자.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잘 우리가 따져놔야 돼. 등기법은 절대 진도 구애받지 않아야 돼요. 이걸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아놓는 거. 그러니까 등기법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아예 모르면. 안 하고 그냥 찍으면 확률이 더 높아. 근데 이런 것들을 어영불개하게 되면 답사위를 더 피해간다라는 거. 그리고 등기법은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넌 테마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이거부터 기초 공사를 해요. 그래서 등기는 잡힐 듯 잘 안 잡혀요. 기초가 정립이 안 되면. 자기가 외웠다고 외웠는데 보니까 뭐예요? 저 앞에 단어가 달라졌네. 외웠는데 또 달라졌네.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